앞으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김은경 혁신위가 이 상태로 순항할 수 있을지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안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에 사과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 사과 과정에서 나왔던 이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모시는 거,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모시고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야, 요즘 세상에 남편이 숨진 뒤에 시부모를 18년이나 모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칭찬받아야 할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발언이 이렇게 공개가 된 이유, 사실 아닙니다 라고 문제 삼고 나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굽니까? 예, 이틀 전에 공개됐죠. 본인이 김은경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김진아 씨인데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면서 칼럼을 쓰는 작가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예. 이 김 씨는 김 위원장이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18년간 시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또 선산에도 묻어드렸다 이렇게 주장한 발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반박글을 올렸는데 사실이 아니다. 예, 이 단 한 번도 모시고 산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18년 동안 김 위원장에게 이 시부모님이 악담과 협박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눈도 못 감고 돌아가셨다. 이런 주장까지도 내놨습니다. 예. 또 이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 들어온 본인 명의의 조의금을 모두 가져가기도 했다면서 김감원 부위원장 시절에. 네, 부위원장 명의로 들어온 것들은 모두 가져갔다면서 선산에 흙 뿌리는 것도 권했는데 이 역시도 거부했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글이 사실인지를 좀 따져보려면 실제 글을 올린 당사자와 뭔가 연락을 해봐야 되는데 TV조선에서 글을 올린 분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요? 예, 저희도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의 신원 확인이 중요해서 그 신원을 알아야 기사를 쓰고 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소문 끝에 이제 연락처를 확보하고 직접 전화 통화까지 저희 취재진이 했는데요. 예. 현지 시각으로 그제 새벽에 김진아 씨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허. 이 김진아 씨는 본인이 글을 쓴 당사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본인이 글로 썼던 주장들은 모두 사실이다. 김 위원장 쪽에서 본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낸다면 이에 대해서 재반박할 추가 자료들도 공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오. 이미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변호사가 미국 현지로 날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만 보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우리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겠다 뭐 이 정도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예, 이 글 쓸 때 이미 그 사후 작업까지도 다 고려를 하고 예상 반박 같은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거짓글은 아니라는 것 하나는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 글을 올린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죠. 그런데 상당히 개인적인 내용이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다루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다 다뤄주지 못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어찌됐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18년간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굳이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일론 논란이 커진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김은경 위원장이 한 이유는 뭐 명확하죠. 그거는 이제 노인 폄하성 발언이 있었으니까 원래 이 노인 폄하와 같은 그런 DNA를 내가 갖고 있지 않다. 나도 뭐 시부모님을 18년씩이나 모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노인 폄하성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시부모님을 모셨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모셨다는 표현이, 우리말로 모셨다는 표현이 참 애매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에 따라서는 직접 모시고 사는 것이 모셨다는 의미인지, 예. 아니면 뭐 뒷바라지 같은 거를 뭐 직접 모시고 살지 않고서도 뒷바라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신우이와 김은경 위원장 이제 큰아들이 또 반박문을 냈는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이런 시각차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저 신우이 올케간에 저런 얘기들을 저희가 뭐 검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김은경 위원장의 시아버지가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는 이제 추가 취재해 보면 뭐 좀 부분적으로 나오는 건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저 그 김은경 위원장 큰아들과 김은경 위원장
그 신우이 사이의 이 공방 이 부분은 기자들이 확인하기까지는 아마 제법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예. 굳이 그 집안 문제까지도 지금 이 본질을 벗어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은 또 있어요. 예. 여하튼 김은경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노인을 폄하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올케가 화가 난 반박해서 거죠. 글을 올렸을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이다. 예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본인이 만약에 정말 그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18년간을 어떤 방법으로 모셨다는 부분에 관해서 혹시 신우이가 뭐 미국에 있으니까 예. 반박을 할 또 수도 사이가 있다. 안 좋았다면 그럴 수도 뭐 있고. 예.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냥 추정입니다만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죠. 예. 자, 지금까지 김은경 위원장의 직접적인 해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에 이거 거짓이에요라고 또 반박을 하고 나섰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예, 말씀 지금 주신 대로 그제 이제 김진아 씨가 입장을 올리니까 하루 만에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또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가족의 거짓말 공격 이 부분이 참 참담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할아버지가 외아들인 본인의 아버지와 또 장손인 본인을 예뻐해서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뵈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이제 김 위원장을 뜻하는 거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누이, 그러니까 고모, 본인한테는 고모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 시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할아버지 장례 비용도 보태지 않았다 이런 사실도 추가로 제기하면서 잠깐만요. 막내 고모는 장례식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본인의 여행을 위해서 숙박을 예약하는 등 이제 함께 나왔던 그 SNS 대화 메시지나 또 할아버지가 어머니께 썼다는 1996년도 자필 편지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민주당에서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진아라는 사람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최근 저격한 글이 좀 네티즌 사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개인사에 관한 것이라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은경 위원장께서 뭔가 입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뭐 논란이 이 정도까지 왔어요. 아들이 반박하고 나섰다면 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나서서 수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노인 비하 발언이 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렇다 할 메시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지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단순히 어떤 민주당 내에 있는 상설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의 권한을 전권을 위임받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의 개인사 문제로 이렇게 당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본인이 그냥 남 일처럼 뭐 이게 어떻게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끌고 가다가는 사실은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게 정말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혁신의 주체가 돼야 되는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까지 민주당을 수렁에 빠뜨릴 일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이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그에 이어지는 본인의 어떤 개인사적 문제들을 명쾌하게 밝히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 혁신 이거 아주 요원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당내에서는 개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인사 중에 가장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가족사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가족사는 있기 마련이고요. 그 가족사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도마 위에 올라왔을 때 그걸 입증하거나 어떻게 명백하게 확인할 방법들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물론 이제 노인 폄하성 발언 때문에 정치적인 설화에 이제 휩싸여서 여러 가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사 부분들이 터졌어요.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여기에 입을 여는 게 맞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가족사는 본인의 가족사로 덮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거를 가족사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순간 이게 또 정치권의 하나의 설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입장을 밝히는 걸 강요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신우이와 아들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본인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어허.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뭡니까? 혁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서 개혁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임무를 맡고 왔으면 당내에서 어떤 혁신에 대해서 매진하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공개 일정, 외부 노출이 잦으면서 메시지들이 결국에는 실수를 자아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혁신보다는 본인의 정치를 한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뭐 한정된 혁신위가 좀 당겨졌잖아요. 20일로 마무리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나갔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소유의 부동산도 이 문제가 터지면서 공개가 됐는데요. 물론 추정입니다만 서울 강남에 2채나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걸 시가로 합치니까 100억. 뭐 이른바 뭐 설해마을에도 집이 있고 그 앞에 새로 옛날 구반포 재건축한 아파트 그것도 갖고 있고 한 100억에 이른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 금감원 부위원장 하던 시절에 재산 공개가 이제 관보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재산 공개 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뽑아서 살펴봤는데 본인과 또 두 아들의 명의로 강남에 2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재 거주 중인 곳이 설해마을 방 6개짜리 고급 복층 빌라로 이게 100평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국내 최고가로 꼽히는 서초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45평짜리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채의 시세를 합치면 현재가로는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이 아파트가 2006년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상속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다주택자 공직자들에 대해서 매각을 세게 권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김 위원장은 그대로 이 2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이 사실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만 혁신을 하겠다는 분이 사실 이게 처음에 서영주 대변인님 네네. 이게 초창기에도 문제가 되긴 했었어요. 사실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 재산 문제도 그래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정치인인가요? 제가 봐서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민간 영역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혁신의 책무와 역할이 있을 뿐이지 본인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뭐 재산 문제, 가족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도마에 오르는 것은 본인이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초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제가 봐서는 노인 폄훼성 발언 부분들이 가장 아쉬운 점이 이분이 정치를 알았으면 즉각 사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나흘을 끊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당에도 부담을 줬고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면 입장을 또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도움을 주러 와야 되는데 당에 짐을 줘버린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이런 개인사 부분으로 논란이 되는 정도까지 된 것은요. 이제 본인이 초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과 어떤 본인을 생각해서 정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어떤 스탠스를 정하기 짧게요. 그 말씀은 김은경 혁신이가 이미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절반 이상은 이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영이 안 서는데 예. 그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과연 먹혀 들어갈 것인가. 결국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주목할 때 메신저를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혁신위원회가 뜰 때부터 말이 많았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는 77.7%라고 하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투표를 바탕으로 당대표가 되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혁신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굳이 본인의 전권을 준다는 것부터 사실 저는 혁신위가 좀 삐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혁신위원장이 처음 한마평에 올랐던 분은 김은경 위원장이 아니거든요. 이래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뭐 천안함과 관련된 이런저런 망발을 하게 되면서 또 혁신위가 자초될 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은경 위원장은 정말 개인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인사적 문제들은
하나도 없이 해소돼야지만이 사실상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그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뭐 공직자로서 그다음에 뭐 정치인은 아니었지만은 집을 2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 강남에 2채를 가지고 있고 그 시가가 100억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도 잘 하지 못하는 169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수를 가진 그 정당을 혁신해야 되는 김은경 위원장 자리에서는 이럴저런 공격의 포인트를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와서 뭘 하느냐라는 비판 당장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어떤 실언으로서 김은경 혁신위가 상당 부분 좌초된 이상 동력은 저는 거의 다 잃었다고 보는데 게다가 본인의 어떤 알고 보니까 부자였더라. 알고 보니까 서민정당을 자초하는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더라. 예.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혁신위는 저는 동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뭐 사과까지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과하러 갔을 때 바로 그 장면, 이 장면이 문제 삼고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 비록 사진입니다만 면전에서 저렇게 사진에 뺨을 때리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아무리 많이 났더라도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국민의힘 출신 노인 회장님께서 사과하러 찾아온 여성의 사진을 들고 뺨을 때린 행위와 별개로 그래도 김은경 위원장께서 차분하게 그리고 또 진실되게 사과한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과를 열심히 드렸고요. 근데 그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어르신들께서 좀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여론이 들끓고 당사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난리를 꾸미자고 하는 거를 내가 잠재우려고 저 본인하고 양해를 얻어가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니 답답하네 그 당에. 그 정치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그를 잘했다고 지금 막 속이 시원하다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해서 그 당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예.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김호일 회장 얘기는 아마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저런 장면을 양해까지 지금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한노인의 회원들이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요구했던 건 사과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혁신위원장 사퇴까지 있어요, 다. 그런데 지금 사과로 일단락 지으려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대한노인을 방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저는 김호일 회장이 그 일종의 정무적 감각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원들의 분노는 지금 저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지만 그 시위하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회원들의 분노를 좀 진정시키면 그 뭐 시위나 여기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거를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양해까지 구했다 하면 저는 그 후에 민주당에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뭐 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진정시킬 책임은 김은경 위원장한테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대한노인의 그 회원들의 그 분노를 진정시킨 거는 김호일 회장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서로 양해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럼 본인이 왜 양해했어요? 그거 안 하려면 혁신위원회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나올 부분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저기 가서 사과하고 뭐 진정성을 보이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혁신위원회 측의 반발 때문에 저는 다 반토막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